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3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지금 녹화에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카카오TV 코카마따님이 쿠키 1000개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좀 전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간대가 원래 예전에는 방송 시간대가 원래는 조금 더 늦었었거든요. 한 10시쯤에 한 적도 있고 9시쯤에 한 적도 있는데 지금 8시에 고정되게 하려고 하는데 어제를 봤을 때는 그 시간대가 이제 너무 이른가 봐요. 저한테도 사실 또 좀 이르다면 이르던 시간대인데 이게 이제 카카오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이게 이제 풀친 메시지를 보내줘요.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저녁 8시 이전에 방송을 키면 그 전에 자동으로 보내지고 저녁 8시 이후에 키면 이제 알람 설정을 해놓은 분, 야간 알람 설정을 해놓으신 분만 이게 알람이 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간 알람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생활을 하시니까 켜놓으시는데 야간 알람은 이제 밤에 또 주무셔야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셔가지고 많이들 사용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이제 시청자 수가 확 티가 났어요. 8시 이후에 하면 알람이 가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다음날에 일도 있으시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하시다 보니까 이 저녁에는 잘 못 오셨는데, 이제 카카오에서 제가 방송을 해도 이제 예전에는 카카오 그냥 특혜, 제가 이제 스타 PD라고 돼 있으니까 그 특혜죠. 그것도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는데 지금은 뭐 그런 특혜를 줘도 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시청자 수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를 봐도 유튜브 같은 데를 봐도 네, 좀 더 저녁에 하는 게 이제는 좀 이제 어쨌든 간에 방송 사이클 자체가 유튜브로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청자가 유튜브가 거기다 이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카카오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카카오한테 많이 맞추려고 하고 카카오도 그만큼 이제 혜택을 많이 부여줘서 제가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좀 네, 카카오에 원래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좀 플랫폼 옮기셨고 네, 현재 계시는 분들도 좀 이 시간대 맞추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방송 시간대의 변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것 때문에 조금 네, 머리가 좀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차피 트위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트위치는 사실 뭐 시청자가 크게 좌지우지 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리고 트위치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카카오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냥 거기에 편하거나 사람이 없으니까 널널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트위치는 뭐 죄송하지만 뭐 트위치 맞출 수는 없고 이제 좀 유튜브에 좀 사이클 같은 걸 맞춰야 되지 않을까. 중계할 때 당연히 카카오에서 하는데 유튜브는 어차피 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조금 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짧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죠? 아마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동시간대 해도 일찌감치 이제 뉴스라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축구 게임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뉴스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일단 9시에 한번 해보고 10시에 해보고 10시보다는 더 늦어지지 않을 건데 뭐 9시에 시작하는 거 10시에 시작하는 걸 한번 네,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따로 이제 뭐 공지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해보면서 이 시간의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알람이 가면 네, 좀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특히나 이제 카카오 풀체인을 해놓으시면은
이제 알람이 뭐 새벽에도 이제 입중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시면 유튜브만 구독하시면 또 유튜브는 이제 많이들 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좀 편하신 대로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썰은 접어두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뉴스를 시작할 건데, 지단은 챔스 3연패하고 그냥 기술 고문이나 단장 같은 거, 갑자기요? 네. 뭐 감독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제 뉴스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네, 에릭 바이죠. 맨유의 에릭 바이가 그 4주 정도 이제 팀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에릭 바이가 부상으로 4주 결장함을 컨펌했습니다. 에릭 바이는 이제 결장하면서 뛰지 못할 경기들이 첼시, 라이프치히, 네, 아스날, 바샥시에르, 에버튼전을 뛰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잖아요. 뭐가? 챔스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게 왜 지단이 챔스 3연패하고 그냥 기술 고문이나 단장 같은 걸 했어야 했다 봅니다. 제 생각인데요. 어떤 미친 감독이 챔스 3연패를 했는데 단장이나 기술 고문을 할까요? 당장 연봉 같은 것도 엄청 차이 날 텐데. 네.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챔스 3연패라고 자신감이 차일 대로 차였을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응? 거기서 단장이나 난 갑자기 단장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감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떤 감독이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고 지단 아직 내리막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분인데 네. 니은 기읍 디귿이 뭐야? 크카모빠라니까요. 챔스 우승하는 감독 중에 누구누구 빨 아닐까요? 라는 가정을 세우면요. 한지 플릭도 미넨의 기존 선수들 빨 아닐까요? 미넨 감독도 레반도프스키 빨 아닐까요? 다 가능해요. 그 선수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응집시키고 융화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감독 아니겠습니까? 네. 전술형 감독이 있는 거면 매니저형 감독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생각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요.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에릭 바이가 지금 부상 때문에 맨유에서 한 달 정도 못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일본의 쿠보 다케오사죠. 이 선수가 저번 경기 때 옐로카드 누적이 되면서 퇴장이 되었었는데 그 옐로카드 누적되는 부분이 취소가 되면서 벌금만 내면 다음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스페인 축구연맹은 비아레알의 미드필더 쿠보 다케오사가 발렌시아전에서 받았던 두 번째 옐로카드를 취소했고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만 이제 1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쿠보는 후반 19분에 교체가 되어서 투입이 되었고 8분 뒤에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추가 시간 때 이제 받은 건데 이때의 누적된 옐로카드가 퇴장으로 이어지면서 쿠보의 프로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 경기 후에 에미리 감독은 스페인 축구연맹에게 쿠보의 퇴장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퇴장 처분을 좀 취소해달라, 다시 한번 봐달라, 상황을 다시 한번 봐달라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며 이에 따라서 쿠보는 이번 주말에 카디즈와 비아레알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보가 그 경기에서 또 선발로 나올지 요즘에는 계속 교체로만 나오니까 사실 그래도 상황에 따라 선발로 나올지 교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말에 있을 카디즈와의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맨시티의 아구에로가 게임단 KRU e스포츠 팀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기로는 KRU e스포츠 팀을 창단했고, 이 게임단은 롤, 그리고 포트나이트, 그 다음에 로켓리그, 피파 시리즈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할 예정이며, 아게로가 부상 이후 재활 기간 동안 이 트위치의 스트리머로 피파 21, 그 다음 폴가이즈, F1 2020 등의 게임들을 하면서 현재는 트위치에서 25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구에로가 원래 게임에도 관심이 좀 많았고 본인이 이 게임단을 설립을 했고요. 설립한 게임단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롤과 포트나이트, 로켓리그, 피파 시리즈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쿠보가 에메리한테 찍힌 걸로 아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축구 뉴스를 많이 해봤는데 뭐 찍힌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상 뭐 써보니까 뭐 스타일이 안 맞을 수는 있죠. 찍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려면은 쿠보가 뭐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훈련할 때 불성실한 이미지를 줘야지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찍혔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구에로가 게임단을 설립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투엘 감독과 이제 파리 생제르맹 단장인 레오나르도가 같이 이제 있는 사진인데, 이 투엘 감독의 경질을 요청한 이 레오나르도 단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알레그리와 파리 생제르맹의 첫 링크가 나온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이미 레오나르도 단장의 알레그리에 관련된 관심은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컨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도 재정 악화로 이번 여름에는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현재 감독인 투엘과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작별할 것 같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지만 준우승을 하면서 조용해졌는데, 최근에 레오나르도 단장과 투엘 감독 간의 갈등이 다시금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은 파리와 맨유와의 경기에서 파리 패배가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서 말하기는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투엘 감독이 현재 감독직에 위험하긴 하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일단 요약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살펴보면 레오나르도 단장은 투엘 감독의 경질을 요청했지만 일단은 남아있는 기간들, 그 다음에 위약금을 또 내줘야 되는 게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감독들을 데려온다면 지금 쉬고 있는 포체티노, 그 다음에 알레그리, 그 다음에 블랑 감독, 프랑스의 블랑 감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당장은 이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자체는 프랑스에서 계속 레오나르도 단장은 투엘 감독을 정리하고 싶어 한다, 투엘 감독은 레오나르도 단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 이런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했고,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카카오에서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카카오가 지금 제일 많이 시청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채팅에 참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쁘시면은 어쩔 수 없고, 왜냐면 다른 플랫폼에 제가 부탁드리기에는 시청자 별로 없어가지고 부탁할 곳이 카카오 지금 보시는 이곳밖에 없네요. 그래서 조금 채팅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조금씩 채팅에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이 데일리스타 소식에 따르면 리버풀은 나폴리의 쿨리발리에게 최대 6,700만 파운드까지 오퍼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리버풀은 나폴리 중앙수비수 쿨리발리를 안필드로 데려올 것으로 알려졌으며 1월 이적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나폴리가 쿨리발리의 원하는 판매 가격의 제한을 제출했다라고 보고했으며, 현재 이 쿨리발리에게 관심이 있는 클럽들은 맨시티, 맨유,
파리 생제르맹 또한 쿨리발리에게 관심이 있지만 쿨리발리에게 더더욱 유력한 클럽은 리버풀이라고 합니다. 리버풀은 나폴리에게 6,700만 파운드 998억의 액수를 제시할 예정인데 이는 그들의 요구에게 충족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기사 자체가 이 데일리 스타에서 나왔고 그냥 이탈리아 언론에서의 그 신빙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데일리 스타나 그쪽이나 신뢰도가 극히 적은 곳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뭐 반다이크가 아무래도 시즌 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뭐 겨울에 리버풀이 쿨리발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큰 금액을 쓸 리도 없고 네, 쓰지도 않을 겁니다. 네. 뭐 최근에 그 왜 여름 이적 시장 때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냐 클롭에게 수비수가 얇은 상황이었고 로브랜드 나갔는데 왜 영입하지 않아서 지금 그 반다이크가 팀이 없을 때 위험을 초래하나라고 이제 캐러거나 네빌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글을 남겼고 칼럼 썼는데 클롭이 짧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감독을 못하는 거다. 라고 네,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빌에게는 감독 얘기만 나오면 네, 할 말 없는 사람이고 뭐 캐러거도 지금 뭐 은퇴하고 나서는 계속 이제 패널 그 다음에 뭐 칼럼 뭐 이런 쪽으로만 활동하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밖에서 보는 자기들이 밖에서 보는 그런 구단의 상황과 감독이 안에서 보는 구단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걔네들이 감독을 못하는 거다. 네. 라고 또 말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투엘이 올 때 네이마르랑 사이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네이마르는 에메리 때 힘을 다 써버린 걸까요? 네이마르는 제가 알기로는 에메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쵸. 그 왜 그 에메리가 파리 생제르맹 감독 했을 때 그때 이제 브라질 향후에 들과 함께 이제 뭐 에메리 쪽과 뭐 사이가 안 좋다고 하니까 뭐 그때 이제 기사 같은 것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밀란 이 공식 성명서가 나왔는데 인터밀란 하키미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키미는 메넨글라드바우전을 앞두고 UEFA 마지막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하키미가 무증상 상태이며 절차에 따른 프로토콜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인터밀란은 메넨글라드바우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UEFA는 이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이제 경기들을 개최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나고르노, 카라박 지역의 긴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UEFA 집행위원회는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아르메니아와 이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이제 뭐 경기들이나 UEFA 클럽 대회 및 국가대표 경기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9월 말에 발생한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한 결과 이미 UEFA에서는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이션스리그 2경기가 중립경기장으로 재배정이 되었으며 UEFA는 이 국가들이 현재 시점에서 UEFA 경기의 개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축구협회,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축구협회, 그 양 국가들의 다른 축구 클럽들은 그곳에서 열릴 경기에 대해서 다른 대체 장소를 제한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며 해당 지역의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이 될 것이고 이 집행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내년 6월 달에 열릴 UEFA 유로 2020 경기 개최 계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안보 상황이 조금 긴박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곳에서는 축구 경기를 자체를 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로즈를 언급했는데 외질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기사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로즈를 보고 얘는 우리 팀 스쿼드 선수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데니 로즈에 대한 관심을 아예 거두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제 유로파리그에서 LASK, 린츠, 이 오스트리아 팀과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있고 그 앞둔 경기에서 로즈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2007년부터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던 로즈가 한때는 리그 최고의 레프트백 중 한 명으로 평가도 받았었고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이렇다 할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로즈는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 자신을 기용하지 않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됐는데 지난 겨울 뉴캐슬로 임대를 떠났었고 토트넘으로 복귀했지만 이미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무리뉴 감독은 로즈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우리 스쿼드 선수가 아니다. 로즈는 이미 지난 1월달부터 팀을 떠나고 싶어 했다.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가 계속 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것이지만 본인은 로즈를 쓸 마음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로즈는 뉴캐슬로 임대를 떠났고 무리뉴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벤 데이비스와 세스뇽을 이제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선수로 생각을 했고 쓰려고 했지만 이제는 레길론이 또 팀에 영입이 되면서 세스뇽에게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었다. 그래서 임대를 보냈다. 독일로 임대를 보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왼쪽에 좋은 선수들이 있다. 레길론과 벤 데이비스. 무리뉴는 말하길 만약 에이전트가 로즈의 새로운 팀을 해결해주지 못했다면 그거는 로즈에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봐서는 들을 게 없다. 로즈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다른 영국 언론 매체에서는 토트넘이 데니 로즈에게 계약 파기를 제안한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왼쪽에 쓸 선수들이 충분히 있고 로즈는 무리뉴가 쓸 마음 자체가 없으니 이제 계약을 차라리 파기해서 얘도 그냥 그래서 서로 상호해지 하자는 거죠. 네. 근데 아직 토트넘이 제의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제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에게도 그게 새로운 팀을 찾는 게 더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주급적인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아니 난 그냥 안 뛰어도 있을 건데라고 하면은 할 말 없지만 네. 로즈가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어차피 저 지금 로즈가 가슴팍에 달고 있는 번호도 이제 딴 사람의 번호기 때문에 로즈 너무 못해.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제 반론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로즈의 잘하는 카일 워커랑 뛰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가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그때 지가 그렇게 남이 뛴 것도 아니고 지가 뛴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난 이상하게 로즈를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저도 이제 그래도 팀에 있는데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토트넘이 영입해야 되는 이제 그치 너무 옛날이지. 맞아요. 너무 옛날이에요. 근데 난 이제 그때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좀 말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돈 좀 아끼면 안 되나? 아마 생각해봤는데 로즈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로즈도 그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토트넘에 그렇게 일찍 와서 좋았던 시즌이 있는데 나 그때 옛날에 나 맨유에서 데려가네 마네 막 이랬던 사람인데 날 왜 안 쓰는 거야? 나 쓰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기도 자기도 좀 그런 걸 버렸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걸 못 버렸어. 마인드를 버리고 한번 밑에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나 왜 안 쓰는 거냐. 뭐 우리 팀이 지금 나를 안 쓸 상황이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그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큐에서도 나 왜 안 쓰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뭐 나 안 쓰는 거 이해 못 하겠어요. 나 그냥 그 레비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겠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약간 마인드를 좀 더 고쳐 먹었어야 되는데 자기들 그런 생각이지. 내가 국대도 갔다 온 놈이고, 응? 토트넘이라는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유로파리그 가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그래도 그런 5년간 중에 챔스 나갔던 팀이고, 나 그 안에서 나름 잘 뛰었던 선수인데 나 왜 안 써? 하지만 무리뉴는 그냥 뭐랄까. 무리뉴 성격 자체가 자기한테 반기 드는 성격, 그 선수한테, 그 선수가 정말 막 진짜, 뭐, 무리뉴가 키웠던 선수 중에 뭐, 키운 건 아니지. 뭐 무리뉴 아래에 있었던 선수 중에 호날두 정도 아니면, 네. 무리뉴가 거의 안 쓰죠, 솔직히 말하면. 네. 본인도 이제 뭐 지금은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겁니다. 알 거기 때문에. 아마 전 그래서 이 상호해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리버풀하고 아약스가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그 리버풀 에코에서 리버풀 선수들에 대한 평점과 간단한 코멘트가 또 있었습니다. 뭐 지금 보신 장면은 이 아드리안 골키퍼를 넘기는 칩샷이 있었고 거의 들어가는 볼이었는데 수비로 나왔던 파비뉴가 아주 기가 막히게 걷어냈죠, 진짜. 네. 그 장면이 이제 찍혀가지고 저 장면이었어요. 뭐 평점을 말씀해드리면 아드리안 골키퍼는 7점, 뭐 퀸시 프로메스 슛도 잘 막았고 후반에도 몇 번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었다 라고 말을 했고 아놀드가 6점 전반에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거의 다 날렸다. 다만 후반에는 수비가 아주 좋았다 라고 이제 평점이 나왔습니다. 조 고메즈가 8점입니다. 처음에는 좀 흥분하는 모습으로 경기 시작을 했지만 파비뉴와 함께 잘 뛰면서 침착해졌고 후반에 아약스가 압박하면서 그 장면에서도 이제 고메즈가 잘 해결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비뉴가 평점 9점, 전반에 두 번의 좋은 시도로 아약스의 공격을 막아냈고 후반에도 인터셉트와 좋은 위치 선정을 보여주면서 타디치의 슛을 잘 막아내었다라고 말하면서 파비뉴가 평점 9점을 받았습니다. 저 자책골이었어요. 이거는 슛이었고 이제 아약스가 넣은 게 타글리아피코의 자책골이었죠. 그래서 1대0으로 이긴 거죠. 로버트슨이 8점. 마네와 잘 연계가 이루어졌고 좋은 드리블도 나오면서 살라에게도 그 좋은 기회가 이어졌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조던님은 빨리 알리송에 제대로 된 백업을 영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뭐 제 생각을 물어본다면 저는 아닙니다. 바이날둠은 7점 받았습니다. 홀딩 미드필더로 나와서 초반에는 위치 선정에 문제를 보였지만 점차 나아졌고 핸더슨이 들어오고 나서는 더 좋아졌다. 후반전에 좋은 드리블도 보여주었다. 바이날둠 7점이 나왔고 나머지 밀러, 커티스 존스, 살라, 피르미누는 다 6점 받았습니다. 네. 딱히 뭐 좋다고 말할 부분도 없었고 교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6점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마네는 7점을 받았습니다. 마네의 불시에 나왔던 슈팅이 자책골을 만들겠다. 타글리아피코의 자책골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왔고 또 이제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 중에 조타 7점, 미나미노 6점, 샤키리 6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뭐 교체로 나갔던 선수들, 그리고 교체로 들어왔던 선수들에서는 이제 딱히 평점이 좋은 선수는 없었고요. 이제 수비, 그 미드필더 라인에서 그래도 좀 더 좋은 평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수비가 제일 좋은 평점 받은 것 같아요. 네. 7점이 좋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여기 좋다고 말하려면은 네. 파빈이나 로버트슨 정도, 고메즈 정도 이제 8.9점을 받아야 이긴 팀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진 팀에서 7점 받으면 좋죠. 네. 근데 뭐 자책골을 이기도 했고 네. 7점이면은 저는 이긴 팀에서는 딱히 뭐 좋았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평점이 9점, 8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소소했다 봐야죠. 이 텔레그래프에서 보도한 뉴스인데요. 맨유 스태프들이 이 그린우드 선수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라고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의 공격수 그린우드가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자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이슨 그린우드는 최근 계속되는 지각 문제로 맨유 스태프들에게 경고를 받았고 그린우드는 벌써 여러 차례 지각을 일삼아서 스태프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그런 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훈계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벌써 그린우드가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지난달에 방역 수칙을 어긴 대가로 이번 국가대표 소집 때 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가 뉴캐슬에게 4대1로 이긴 경기에서도 명단이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챔피언스리그 파리와의 경기에서도 명단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맨유 팬들이 이 그린우드에 대해서 얘는 잘 키우면 진짜가 될 수 있다. 정말 잘할 수 있는 선수다. 저도 보면서 양발도 잘 쓰고 양발도 정말 이 외국 선수답지 않게 정말 잘 쓰고 슈팅 타이밍도 한 템포나 반 템포. 사실 저는 한 템포 빠른 것보다는 반 템포 빠른 게 더 맞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 템포를 본인이 잘 좌지우지해요. 그러면서 와, 얘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했는데 최근에 그린우드가 이제 한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잉글랜드 국가대표 숙소에 여자를 불러들였고 그 다음에 환각제, 해피벌룬 흡입도 했었고 훈련 지각을 여러 번 하면서 좋지 않은 구설수로만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경기를 잘해서 아니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좋지 않은 부분으로만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맨유 팬들이 가뜩이나 지금 뭐 맨유가 한 경기를 다른 팀들보다 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걱정을 미리미리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린우드도 그런 걸 좀 안다면 본인도 좀 더 이 맨유라는 큰 클럽에서 더더욱이 붙박이 주전이 되려면 이 재능을 썩히지 않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너무 안 좋은 소식으로만 그린우드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다음 소식은 포르투갈 레코드 언론에서는 이 포르투의 감독인 콘세이상이 경기 후에 이 맨시티 감독인 펩과 악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펩이 이 자신의 포르투 팀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인 포르투갈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번의 둘 간에 격렬한 상황이 있었고 포르투와 맨시티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고 이 둘 간의 말싸움도 있었으며 경기가 끝날 무렵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자 콘세이상 감독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경기 중에 펩이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내 선수들 그리고 이 포르투 선수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며 펩은 나의 조국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고 결코 그는 자신의 입에서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에게 그 당시에 항의를 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뭐 사실 뭐 저도 들은 게 아니라서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뭐 진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상대 감독이 저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면 네. 뭐 노코멘트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면 네, 좀 어느 정도의 뭐 상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콘세이상 감독이 좀 불편함을 내비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이 메넨글라드바흐의 티랑 선수인데요. 이 티랑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을 못하자 여기 일하시는 분한테 자신의 얼굴을 구글링해서 보여줬습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메넨글라드바흐 선수인 티랑이 이탈리아 주세페 메아차 경기장 입장을 위해서 신원 확인을 요청당하자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구글 검색을 통해서 자신인지를 밝혔습니다. 티랑은 입구에서 경기장 관리 직원에게 가로막혔고 마스크를 쓴 데다가 이제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잘 알아보시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가리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당시 뭐냐 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티랑이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자신이 메넨글라드바흐 선수임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세페 메아차니까 인터밀란 경기장이잖아요. 홈에서. 근데 인터밀란이 메넨글라드바흐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랑은 이날 이제 경기를 뛰진 않고 구단과 함께 간 것 같아요. 근데 구단에서 이제 관중석까지 이제 안게 해준 게 아니라 뭐 이제 뭐 티켓만 이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알아보지 못하니까 너 뭐냐 하니까 뭐 나 메넨글라드바흐 선수인데요 해가지고 이제 너 누군데 하니까 뭐 티랑인데요 하니까 못 알아보니까 보여준 거죠. 내가 이렇게 네. 티랑이고 이런 사람이다. 아버지가 또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었었잖아요. 밀리앙 티랑이. 네. 그래서 알아봤는데 안 열어준 거 아니냐고 막 댓글에 써있더라고. 옛날에 티랑한테 털린 거 아니야? 인터밀란 그래가지고 저 사람 알아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걸 넣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심지어 그 피르미노도 원정 경기 가가지고 길막당한 적 있거든요.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이제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누구야 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피르미노 좀 못 알아본 거는 조금 이제 아쉽긴 한데 그지 뭐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챔피언스리그 오늘 새벽에 열렸던 경기들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잘츠부르크가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와 2대1 비겼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샤흐타르와 졌습니다. 홈에서. 지단이 뭐 이 경기 이후에 뭐 우리가 진 거는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죠.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 또 요즘에 뭐 불협감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제 지단 감독에 대해서 왜 영입을 요청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지단은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은데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은데 굳이 뭐 영입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제 또 네. 인터뷰도 있었고 그런 인터뷰 자체가 나온다라는 게 뭐 지금 레알 마드리드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뮌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4대 0으로 이겼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인터밀란과 메넨글라드바흐가 2대1로 비겼습니다. 맨시티가 포르투를 3대1로 이겼고 올림피아코스가 마르세유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약스가 리버풀에게 1대0으로 패배를 당했고요. 덴마크의 미틀란이 아탈란타에게 4대0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레알은 뭐 여전히 이제 뭐 레알도 사실 공수 세대 교체를 다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벤제마 라모스의 자리죠. 네. 그 자리에 뭐 선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팬들은 세대 교체를 좀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벤제마 자리는 뭐 홀란드가 채우네, 음바페가 채우네, 뭐 누구가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채울 것 같다라는 것이 있고, 뭐 라모스 자리도 근데 라모스가 뭐 좀 기량이 쇠퇴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 자리에 할 텐데 뭐 아직까지 라모스는 그래도 좀 건재한 편이니까 나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대표한 게 토마스 파티의 영향도 있다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못 봤어요. 경기를. 네. 못 봐서 제가 이거를 봤어야 뭐 중원에서 너무 뭐 발리다 뭐 4대 0이면 발렸겠지. 그냥 뭐 중원만 발렸겠어요? 그냥 뭐 다 발렸겠지. 4대 0이면. 근데 또 원정 경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좀 명확하게 답을 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 경기를 못 봐가지고. 음바페는 갑자기 리버풀로 가고 싶다는데 네, 찌라시고요. 네. 올 리도 없습니다. 네. 줄 돈도 없고 걔가 오고 싶어도 올 리도 없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줄 돈도 없고 다 없습니다. 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리고 에메리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음바페는 에메리 감독이 파리에 있을 때도 레알로 가고 싶다고 한 거 보면은 네. 리버풀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수는 있지. 뭐 아니면 뭐 옛날에 리버풀을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 어렸을 때. 근데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걔가 오고 싶다고 하면은 뭐 그 마음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지만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줄 돈도 없어요. 진짜. 네. 그 위에에도 유튜브, 락사, FM 네이션, 그리고 FM 코리아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화 끝.